12강의 2번 불확실성에 직면할 필요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성에 직면할 필요성 앞에서 배웠던 것과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덫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예,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그에 대한 보상도 잘 받게 되면 그것이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하게 되며 뭔가 새로운 도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은 확실한 거랑 불확실한 것 중에 당연히 확실한 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확실한 것만 찾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더 높이 올라가거나 더 큰 성취를 이루기는 어렵겠죠. 성공할지 못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글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와 동사 먼저 체크할게요. Every great thing이 문장의 주어였고요. 동사는 was ever started. 수동태가 동사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very great thing이니까 모든 위대한 일은 또는 모든 위대한 것은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문법은 every 단수명사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great란 단어는 뜻이 두 개예요. 이 크고 거대한이라는 뜻이 있고 위대한, 훌륭한이라는 뜻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번 나왔을 때 잘 판단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위대한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자, 관계대명사를 써주시고, 근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문장의 주어가 great thing이 맞거든요. 근데 여기 동사가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미안합니다. 이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어떤 위대한 일인지 묶어서 꾸며줘야 되는 자리였죠. 죄송합니다. 진짜 동사는 여기 비관이에요. 자, 모든 위대한 일은, 근데 어떤 모든 위대한 일이냐면 was ever started라 돼 있죠. ever는 해석을 뭘로 했다? 여직으로 했습니다. 여직 was started니까 시작되었던 모든 위대한 일들은 began in 어디에서 시작을 했다. 어디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오늘의 핵심 단어죠. uncertainty, 불확실성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다. 모든 위대한 일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예시를 듭니다. 에디슨이 만들었던 전구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일종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디슨 예시부터 볼게요. 에디슨은 물어보았다. 어떤 질문을 물었느냐? Will this work라는 질문을 던졌다란 얘기예요. 자, work에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것이 작동할까? 라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And now,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the gift of the light bulb, 전구라는 선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디슨도 불확실한 어떤 것에 회피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직면했기 때문에 전구를 만들어냈고, 다음 스티브 잡스 founder is there a need for thi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단어는 어려워요. founder란 단어 보이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흔한 의미로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다 이런 뜻인데 일단 이거부터 좀 적어주세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미 1학기 시험 때 리플렉트가 출제가 됐었죠. 이번에는 좀 달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ponder, reflect, consider 좀 새로운 단어들을 넣어놨어요. contemplate, meditate, deliberate 정말 다 어려운 동사들이에요. 심사숙고하다. 각자가 또 조금씩 다른 뜻들도 있거든요. 다 쓰셨다면 조금만 더 필기를 하시면 이 meditate라는 단어는 원래 1번 뜻은 명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두 번째 뜻으로 심사숙고하다가 있던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deliberate란 단어는 원래 많이 쓰는 뜻은 고의로란 뜻입니다. 고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라는 말을 이제 우연히의 반대로 쓰거든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서 스티브 잡스는 숙고했다, 깊이 생각했다, 뭐라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Is there a need for this? 이렇게요. 자, there is면 뭐뭐가 있다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있을까로 해석을 했고요. need는 필요성으로 해석했습니다. for this니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것은 그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꼭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한번 수업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 아이폰이 처음 출시될 때 스티브 잡스가 직접 그 청바지와 까만 색깔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했던 정말 명 발표였는데 그때 이제 발표가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화면에 하나씩 나오거든요. 휴대폰이 나와요, 맨 처음에. 스마트폰 이전에도 핸드폰은 있었으니까 핸드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지금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서. 뭐냐면 그때 여러분들 이제 MP3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MP3 세대였나? 아, 그렇진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래를 길에서 들을 때 핸드폰으로부터 듣기 시작했나요? 근데 옛날에는 핸드폰의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노래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래만 따로 듣는 게 MP3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애플에서 만든 MP3가 따로 있었는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에어팟은 귀에 꼽는 거죠? 아이패드가 있고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가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비쌌어. 완전 인싸템이었어요, 그때도. 왜냐면 싼 MP3는 3만원, 5만원이었고 애플에서 만든 MP3는 3, 40만원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 보면. 아무튼 그 명 발표에서도 그 세 개가 나와요. 핸드폰, 인터넷, MP3. 이걸 하나로 합친 게 처음 나온 애플 아이폰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 뭔가 세상을 새롭게 연 거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까? 이 정도의 느낌이겠죠. And now,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다. 미니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관계대명사 써주고 어떤 컴퓨터? fit in. 어디에 잘 들어맞다라는 뜻인데 우리 주머니에 딱 맞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소형 컴퓨터를 우리는 지금 갖게 된 거다. 뭐 때문에?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위대한 사람이 불확실성에 직면했기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별게 없었고요. 다음 문장은 벌써 적어 놓은 대로 주의해야 할 문장이라고 잘 적어 두세요.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하나씩 할 건데요. 조금 볼게요. 먼저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ring이란 단어는 원래 가져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수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bring A to life입니다. A에게 생명이나 숨결 따위를 불어넣다 라는 뜻으로 써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볼게요. 원래는 생물이 아닌 무생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건 그것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죠.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의미를 파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라는 것을 상용화하다라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용화라는 말이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상용화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까지 먼저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in order to부터
to life 컴마에서 잘라놨죠? 묶어두시면 되겠습니다. in order to bring이죠. 자,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로 출발하는 거예요. 또는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꿈을. 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아이디어와 꿈만 꾸던 것들을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또는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 have to expect. 무엇을 기대하거나 예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요. 어차피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던 걸 진짜 이 세상으로 꺼내려면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꼭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병렬 구조는 제가 색깔로 칠해놨어요. expect와 welcome을 지금 색깔을 맞춰놨죠. 그 말은 we have to가 한 번 더 welcome으로 병렬 구조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welcome in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welcome은 환영하다라는 뜻인데 전치사 in을 쓴다는 건 이 마음속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환영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it에다가 별표를 쳤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다 적어놨어요. 자, 원래 it은 단수 명사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지금 맥락상 우리가 환영해야 하는 건 뭘까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돼야 된다는 건 맥락상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죠. 근데 분명히 fear and uncertainty는 두 개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단수 취급을 한 겁니다. 영어에서는 가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건 bread and milk? 이것도 가끔 쓰긴 해요. 빵과 우유? 아니 근데 제 기억에 이게 아닌데 뭐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 갑자기 말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 두 개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맥락상 두 개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기대해야 하며 그런 것들을 환영해야 한다는데 의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자, 여러분들 동사가 세 개가 병렬될 때 A, B, and C였던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 we have to는 no까지 영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도 다 맞춰 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하냐? 대절 이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하냐? once부터 it까지는 묶어볼게요. Once we face it. 여기 먼저 해석을 하죠. 자, once는 여기서 일단 뭐뭐 하면이고요. face는 어디에 직면하다죠. 일단 우리가 그것에 직면하면, 자, 여기서 it은 계속 두려움과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일단 직면을 하면, 살짝만 바꿔 말할게요. 직면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회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면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안 타죠. 더 이상 has, 가지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더 이상 무엇을 갖지 않냐? hold를 갖지 않게 된다. 근데 hold가 hold이기 때문에 명사죠. 여기서 hold는 장악력이나 지배력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on us까지 써서 우리에 대한 지배력이나 장악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일단 해석은 다 풀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In order to bring 뭐뭐를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상용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생각이나 꿈들을.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선 예상하거나 기대해야 한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환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알아야 한다. 일단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그것은, 그 불확실성과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장악력, 지배력을 갖지 않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해석은 뭐 이거보다 더 하긴 어렵겠죠? 이제는 필기를 좀 할까요? 인어도투의 동의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인어도투 뭐뭐하기 위해서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so as to죠. 정확하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face 쪽이거든요. 일단 먼저 제가 해둔 필기를 똑같이 해볼까요? 뒤에 무엇을 쓰지 않는다? with를 쓰지 않는다. 자, 일단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저하고 배웠던 문법을 한번 떠올리면 enter 뒤에 뭐 쓰면 안 된다고 배우죠? in 쓰면 안 된다고 배우고, 최근에는 approach 뒤에도 그 to를 쓰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냥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일단 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겠죠? 자, 대신에 이건 조금 달라지는 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face가 써 있잖아요.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자리에 잘 보세요. 수동태로 바꿨으려면 BPP가 들어가죠. 위에 알맞게 R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D를 써주시고 그러면 수동태가 됐죠. 근데 아까 그 쓰지 말라고 했던 with를 쓰게 되면 요거는 그냥 face가 써 있을 때와 해석이 동일해집니다. 오케이? 조금 어렵죠? 이거는 근데 이해 단계보다는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떻게 요구를 하냐,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차라리 이걸 외우는 거예요. face라는 직면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뒤에 with를 쓸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외우고 수동태로 바꾼 후에 with를 붙이는 건 괜찮고, 하지만 수동태로 바꾸기만 하고 with를 안 쓰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게 된다. 그래서 요 모든 과정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문법이 이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내신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이렇게 외워주세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그러면 사실 다 된 겁니다. 뭐 아주 어렵게 배웠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다니엘 빈칸 문제로 홀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나만 쓸까요? 컨트롤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컨트롤도 일종의 통제나 지배나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 쓰기가 좋다. 이해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어려운 문장은. 다음 보죠. 자, we must remind ourselves that there are two possible ends to every uncertain journey we embark upon 이라 되어 있죠. 하나씩 가죠. We must remind. remind는 상기시키다는 뜻이죠. 상기시켜야만 한다.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대절 이하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야 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대절 이하를 되뇌어야 한다는 얘기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There are two possible ends. 뭐뭐가 있다라는 걸. 뭐가 있다? 두 가지의 가능한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end는 결말로 해석했습니다. 자, 미리 선수 칠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땐 결말이 A 아니면 B죠. 만약에 이것을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과 실패라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이 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또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불확실한 것에 도전하고 직면했을 때 결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연히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하는 것. 그러면 실패가 나머지 하나가 되면 안 되죠. 그럼 그 실패를 어떻게 포장하냐면 그냥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요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의 가능한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어디에는 두 가지 결말이 항상 있다? Every uncertain journey. 모든 불확실한 여정에는.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필기하진 않았지만 every 단수 명사는 끝까지 지켜주셔야 돼요. journey가 복수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불확실한 여정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불확실한 여정이냐면 우리가 embark upon을 하는 모든 불확실한 여정이 되겠죠. 단어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embark upon의 뜻은 뭐뭐에 착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다 온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선행사는 누구였죠? 선행사. 대답이 안 나오면 수업 못해요. 선행사 누구예요? journey예요. 대답을 왜 못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전에 해석도 했는데 모든 불확실한 여정, 어떤 불확실한 여정? 우리가 착수하는. 왜 대답 안 나오는지 이해 안 가요? 자, 그러면 선행사가 사물인가요? 그러면 목관대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놓고 나면 뒤에 쪽을 봤을 때 또 문장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 있어요? 전치사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가 또다시 빠져서 위치 앞으로 빠질 수 있다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걸 적어 놓은 겁니다. Every uncertain journey upon which we embark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원래 모양대로 맞춰 놓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까? 네. 이거 밑에 문장에서 또 나오거든요. 할 줄 아셔야 돼요. 착수하다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 시작하다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내려갑니다. 마지막 문장. 자, 위의 문장과 연관성이 이어집니다. 자, 위에서 두 가지의 가능한 결말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결말에 대한 소개를 해야겠죠. 자, 일단 먼저 either A or B를 썼습니다. 뜻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A, B 둘 중 하나입니다. A, B 둘 중 하나. 자, 그러면 우리가 불확실한 여정에는 두 개의 결말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결말부터 볼까요? 위부터 5월 전까지가 첫 번째 결말입니다. 첫 번째 결말은 뭐다?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뭘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레슨. 자,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되냐? bring. 원래 뜻대로 할게요. 가져오다죠. 의역 한번 해서 데려오다로 바꿨습니다. 누굴 데려가죠?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를 데려가는데 one step이죠. 한 걸음 closer, 더 가까이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진정한 욕구와 욕망으로. desire. 욕구, 욕망은 조금 의미가 세죠? 살짝 바꿔서 우리가 진정 바라던 곳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데려가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결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패를 살짝 포장한 거예요. 왜냐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아직 뭐는 못했다는 거니까, 달성은 못했으니까. 그럼 다음 마지막 남은 결말은 성공이겠죠? 성공을 어떻게 썼는지 같이 보면 we reach, 우리가 도달하는 겁니다. reach 뒤에 전치사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적어 놓았고요.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포인트,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지점인지 또 설명해야겠죠. 다시 한번 목관대 생략되어 있고요.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가 set out for 했던 지점이 되겠죠. 그럼 set out for만 외우면 되겠네요. 뭐뭐를 향해 나서다, 무엇을 목표로 삼고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the point we set out for는 한 단어로 줄이면 골이에요. 골, 목표. 여기에 도달을 한 게 두 번째 결말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위와 같은 문법을 다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목관대가 생략되었던 이 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산 포인트 또다시 사물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도 위치가 쓸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마침 또 문장 뒤에가 뭘로 끝났다? for로 끝났기 때문에 이 for가 다시 이 앞으로 와서 for which we set out으로 바꿀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딱히 적어두진 않았고 여기다가 요거만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for which가 가능하다라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실제로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것과 관계대명사 나오고 문장 맨 뒤에 전치사 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훈련을 이 문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이 지문의 목표예요. 오케이? 반드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